하면 비행체 아닐까요? 근데 첨단 무인기 연구센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행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들어오자마자 저를 맞이하고 있는 게 교수님이랑 비행기인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비행 제어 그런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항공대학교는 이제 바로 옆에 이제 긴 활주로가 있어서 비행 실험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편이라서 저희 연구실은 무인 비행기들을 이용을 해서 비행 센서나 컴퓨터나 이런 거를 실어 갖고서 자동 비행을 하는 그러한 연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행 실험도 같이 하면서. 근데 제가 사실 교수님 그 연구를 조금 먼저 네. 봤는데 비행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작은 비행기일수록 사람이 조종을 하면은요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약간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런 자동화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조그만 비행기도 큰 비행기처럼 굉장히 우아하게 날고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 모토가 비행의 아름다움은 이제 자동화를 할 때 비행. 극대화된다.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네. 좀 재밌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투기 모양의 실험 기체인가요? 예, 이곳은 이제 전투기 형상 비행이기 때문에 다른 기체랑 달리 되게 이제 비행 속도가 빠르고 빠른가요? 예. 이제 뭐 저희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는 빠르거든요. 그럼 이 실험 모양체로 고기동 비행 제어를 연구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 거죠. 비행기 날개가 이제 공기를 이렇게 가르는 그 각도를 바등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바등각 센서, 그 다음에 여기 속도 재는 센서, 그 다음 위치 알아내는 GPS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성 센서라고 해서 뭐 가속도나 각속도 이런 것들을 재는 센서도 있고 이런 것은 이제 비행기 주변에 이제 공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바등각을 뭐 센싱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이제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튜브가 있는데 비행 속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 일반 드론 기체랑 연구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이제 전투기들이 무게 중심을 좀 뒤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안정성을 조금 확보하지 않는 대신에 기동성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행기도 배터리를 갖고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이렇게 뒤로 놓고선 바등각 센서 같은 걸로 이제 안정화를 시키면서 안정되게 비행도 하고 고개 비행도 하고요. 고개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비행기는 여기에서 이제 자세가 이렇게 한 요 정도 변하는데 얘는 뭐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예, 이렇게 루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동을 자동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스톨이라고 하는 기동을 합니다. 이제 실속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바등각이 이제 보통 비행기들은 뭐 0도, 10도, 뭐 많아야 한 20도 있는데, 이런 비행기는 뭐 바등각을 이렇게 막 한 60도, 70도까지 이렇게 하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날고 있다가 그 기동에 들어가면은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서 이렇게 낙엽 떨어지듯이 이렇게 스톨 상태에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이것을 이제 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거나 그것도 모자라면 약간 이 피치 펌핑 기동을 통해서 회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기동도 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자동화를 해서 그러면 이게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인 전투기까지 적용이 가능한 그런 거 연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 연구실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기 나가서 비행 실험을 같이 하거든요. 사람이 타면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한데 그걸 이제 축소기를 통해서 절차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런 의미가 일단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뭐 조금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앞서 본 전투기랑은 완전 다른 형상인데 이거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수직 이착륙 고정익 비행기에 저희가 연구하는 어떤 형상인데요. 수직 이착륙 고정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익처럼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도 이제 수직 이착륙을 하고 이제 또 수평 비행도 하는 그러한 비행기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요즘 이러한 형태의 비행기는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펠러가 따로 있고 또 앞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펠러가 따로 있어 갖고서 이제 이착륙할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수평 비행을 할 때는 이제 요거를 끄고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켜고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틸트형이라고 해갖고서 프로펠러를 이렇게 기울여 갖고서 수직 이착륙도 하고 크루즈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형태는 이제 기체의 복잡도도 좀 증가하고, 뭐 이렇게 크루즈 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펠러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무게만 증가시키고. 그래갖고선 복잡도도 증가시키지 않고 무게도 이렇게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저기 한 건데요. 이것은 이제 이 프로펠러 이 면이 이 날개 면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고정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틸트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얘가 호버링을 하면은 한 요 정도 자세로 이렇게 호버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착륙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여가고서 이제 전진 비행을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복잡도나 무게 같은 거를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얘가 이제 노는 애가 없이 저기 하고, 그다음 틸트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이런 비행기들은 이 주위에 이렇게 이제 조정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조 날개가 있어갖고서 수평 비행, 전진 비행을 할 때 그런 거를 써서 비행기 자세를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이 비행체는 전진 비행하는 중에서도 좌우 차등 추력을 쓰고 앞뒤 차등 추력을 해가서 피치 방향과 이 롤 방향의 이 비행 제어도 같이 그냥 하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평 꼬리 날개도 없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수직 이착륙도 되고 이제 고정익 비행도 하는 그러한 형상에 대한. 저도 이제 뭐 드론의 형상들을 많이 봤지만 후면에도 아예 비스듬하게 돼 있는 게 처음 보는 형태라서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력 제어 장치, 전자 장비가 좀 중요하겠네요.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비행 센서들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해갖고서 그 멀티콥터 이렇게 비행하듯이 프로펠러들을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수평 비행 중에서도 비행기 자세도 잡고 그렇게 그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 기체도요. 이게 향후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연습하는 이게 연습기 모형으로 생겼어요. 이거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이 기체를 가지고선요, 주로 이제 무추력 자동 착륙에 대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유로 우리 추진 시스템이 이제 고장이 났거나 그런 경우에도 안전하게 이제 착륙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려면 이제 활주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주로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서 비행기의 특성상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제 안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추력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도를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데 자기 자유도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추력 상태에서도 한 번에 이제 저기 원하는 패스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갖고선 이렇게 안착을 하는 그게 하나가 목표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날개 윗면에 온갖 뾰족뾰족한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약간 그 왜 비둘기 퇴치하는 그런 것처럼 생겼거든요. 무슨 장치인가요? 그 공기의 이게 윗면의 흐름에 미세한 그 소용돌이라고 하는 와류를 일으켜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토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스토어를 이제 좀 배선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연미끄러진 각 기동을 해서 이제 착륙을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보도가 높으면 지금 이게 돌아오기도 뭐하고 그냥 내리면은 이제 너무 멀리 가니까 저기 활주를 벗어나잖아요. 그때 이 기체는 연미끄러진 각 기동을 합니다. 저 뒤에 러더를 이렇게 쳐갖고선 약간 방향을 트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은 비행기 항력이 증가합니다. 공기 저항력이 커지게 되면 무슨 이점이 있냐면요, 속도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급하게 내려올 수가 있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급하게 못 내려오는 이유가 추력을 꿔도 너무 급하게 내려오면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활주로에 접근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사이드 슬립을 일으켜서
항력을 증가시키면은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급하게 내려올 수 있게 되죠. 여기가 이제 그 연미끄러진 각을 이렇게 또 재는 센서가. 이것도 예. 각을 재는 센서군요. 예, 이것도. 예. 그래서 이제 뭐 무추력 상태에서는 착륙 접근을 잘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무기를 갖는 그러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연미끄러진 각을 이용해서 실제로 실기체가 착륙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요, 이렇게 생긴 이제 유인 기체 중에 이제 조종사의 이제 스킬이 탁월한 경우에 그런 기동을 종종 이제 한다고 알려져 있죠. 교수님 연구의 약간 공통점이 안전을 좀 생각하시는 연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떠 있는 거니까 네. 추락을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안전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저기 보이는 거는 약간 B2? 아니면 가오리 X 같은 형상의 비행체가 하나 있는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지금 이렇게 꼬리 날개를 저희가 임의로 지금 붙여놨는데요. 원래 없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끼면은 이제 비행기의 그 방향 안정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비행기의 수직꼬리 날개가 없으면은 보통 이제 B2 폭격기 같으면은 이 방향 안정성을 컨트롤 하는데 이게 스플릿 러더라고 하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는 거 말씀하시는 이렇게 거죠? 여는 식으로 이제 항력을 이렇게 증가시켜 갖고서 방향 컨트롤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스플릿 러더가 붙여져 있는 형태지만은 네. 원래 연구는 스플릿 러더가 아예 없는 완전 스텔스 형상의 연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전기 추진으로 추력을 제어한다, 그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원리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제 항력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네. 이제 약간은 이제 손해를 보면서 이제 컨트롤하는 것인데, 네네네. 근데 이제 전기 추진 여기에서는 이제 양쪽에 이제 추력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좌우 차등 추력을 적용을 해서 이제 안정된 비행을 하게 하는 그런 이 연구죠. 전기 추진이면 또 조용할 것 같은데요. 예, 조용한 측면도 있죠. 사실 모터가 이 BLDC 모터라고 하는 게 네.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배터리도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네. 무인기부터 이렇게 좀 전기화가 되고 이제 유인기도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 제가 바라봤을 때 전기 추진에다가 스텔스 무인기를 연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무도 못 찾는 그런 완전한 스텔스기의 비행 제어를 연구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꼭 그렇진 않고요. 이런 기술을 지금 어느 업체나 이런 데서 같이 협력해서 개발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해온 업체들이 또 있나요? 지금 뭐 말씀드린 어떤 다른 이런 요소들 중에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연구들도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기 조금 어려운. 네. 제가 더 이상 해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술이 좀 실질적으로 연구가 되면은 국방 쪽으로도 굉장히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기체도 이렇게 여기 바깥에 나와서 비행 실험을 할 때 네.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진 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일자로 이렇게 탁 보이면은 정말 이 비행기가 저기 있는지 아니는지 참 알아보기도 힘들고 정말 스텔스 같은 그런 기능이 저런 비행기는 있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상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네. 좀 신기한 모양들이 있거든요.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 이것도 네.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드웨어 인 더 루프 시뮬레이션이라고 명칭을 하는 그러한 건데요. 비행 소프트웨어를 비행기에 올려서 이제 비행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신뢰성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러한 단계의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비행기에 들어가는 비행 제어 컴퓨터. 이 비행 제어 컴퓨터가 이제 이런 이제 날개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나 러더나 에일러런 이런 거가 이제 이렇게 각도가 움직이잖아요. 그 각도로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서버 모터거든요. 얘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서버 모터를 갖다가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서버 모터가 움직이는 것은 이쪽에 있는 각도를 재갖고서 지금 뭐 엘리베이터가 몇 도다, 러더가 몇 도다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컴퓨터한테 신호를 보내서 그 시뮬레이션 컴퓨터는 비행기가 이제 어떤 조정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형상을 해내고요. 한편 이 시뮬레이션 컴퓨터가 비행 센서 값을 이제 얘가 이제 만들어서 이 컴퓨터한테 우리가 짠 이 자동 비행을 위한 비행저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죠.
되게 말씀은 되게 쉽게 하시는데.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이제 비행 실험할 때도 저희가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이제 수동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밑에서 보고서 이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 제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저기 이제 얘가 이렇게 움직이. 그러네요. 예, 예. 추락하는 거 아니? 아 예. 그럼 다시 이거. 자동으로 이제 바꿔서. 이거 연습해보고 막 비행해보는 거 재밌겠는데요? 재밌죠. 와, 여기서 많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실제로 이제 비행 기체. 여기서 이제 비행 코드를 갖다가 검증을 하고 얘를 빼고 비행기에 싣고선 진짜 센서를 끼워갖고선 이제 비행을 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다양한 기체 형상으로 연구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비행기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면 빨리도 날아야 되고 어떤 비행기는 좀 천천히 날아야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형상도 되고 저런 형상도 되고 또 어떤 비행기는 이제 수직이 착륙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력도 이렇게 또 비스듬하게 달아서 좀 해보게 되고 꼬리 날개 같은 것도 없이도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방면으로 뭐 연구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국방 쪽으로 연구를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면은 어떤 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말씀드린 거의 모든 게 국방 쪽으로 이렇게 적용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시, 정찰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전투 비행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뭔가 감추고 계신 것들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가 향후 추구해야 될 그런 무기 체계 방향이 이제 멈티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비행 제어 같은 걸 연구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항공대 학교에 올 때 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고개 비행을 해보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오늘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공중 도킹을 이렇게 공중 구뷰 같은 그런 거 도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중 도킹을 한 작년에 저 연구실에서 이제 해갖고서 그냥 예쁘게 나는 그런 비행기를 해서 정말 비행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아주 오래 길게 몇 달 정도 이렇게 날 수 있는 비행기는 가능하지 않을까.